대학 부설 영재학급에는 사사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성쌤, 사사과정이 뭐죠? 우선은 우리가 어떤 스승한테 어떤 사사를 받았다 하면 뭔가 깊이 있게 어떤 주제 탐구라든가 학문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 과정이라 함은 이제 좀 더 프로젝트, 뭐 R&D 연구라든가 보통 한 20차시 이상의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영재 커리큘럼을 말합니다.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PBL이죠.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도 교수님이나 지도 강사님한테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발표회가 있고 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돼요.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를 경험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심화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영재 학생들 중에 이제 수학이라든가 물리, 화학, 생물 이런 특정 영역의 과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좀 심화된 학습을 하는 걸 이제 보통 심화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대학 부설, 국립대학교 부설 영재학교도 있고, 영재학급도 있고, 뭐 사립대, 뭐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주관하는 영재학급들이 있어요. 심화 과정이 개설이 되면 보통은 수학은 이제 단일 영역, 그리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세분화되죠. 그리고 심화된 이제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다른 교과와 연계한 융합 수업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제 심화된 교육 과정을 이제 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심화 과정을 지원해야 되나 사사 과정을 지원해야 되나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심화 과정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과학 수업,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원들이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대학 영재원의 이런 실험 기기들을 활용해서 좀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실험 실습을 많이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리고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들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사 과정은 한 주제를 약간 소논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동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근데 이거는 아까 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이 아니라 약간 주제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이제 수행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이런 그렇죠. 연구가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로서 어떤 팀을 꾸리고 이제 팀 협력 학습을 진행하게 되네요. 사사 과정은.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은 이제 실험 실습, 주제별 실험 실습을 매주마다 수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대학 부설 영재학급들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심화 과정이 운영이 되고 이제 방학이나 뭐 단기간에 집중 사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돼요. 사사 프로젝트가 이제 연 단위로 운영되면 또 의미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을 거쳐서 이제 2학기 한두 달 정도를 이제 거쳐서 이제 사사 과정을 수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영재 수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심화 과정에 가까울까요? 사사 과정에 가까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영재 학원들에서 아마 심화 과정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제 키트 중심의 음. 어떤 주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 실습을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을 익히고 그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학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사사 과정, 심화 과정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영재원 교사를 할 때 처음에 심화 과정 강사로 이제 학생들을 만났었고, 근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사사 과정에도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과정은 이제 이런 공동의 프로젝트를 이제 저도 이런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협력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로 갖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산출물 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시행착오에서 배운 점을 발표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과학 전람회나 뭐 발명품 경진대 혹은 과학고나 영재고의 그 R&E 연구 발표랑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에 대한 밀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 분야, 이제 생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생물 분야에 좀 더 뛰어난 교수님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연구 형태, 이제 사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아까 대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전람회나 과학 탐구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 속에서 자기가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는 친구라면 이게 어떤 사전 경험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더 발전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대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꼬마 과학자로서의 그 태도와 그 과정을 이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사 과정을 할 때, 근데 지금 우리 혜성쌤이 이게 식물을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이런 LED 조명으로 식물을 키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학생들하고 식물 공장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LED 조명도 달아보고, 그 다음에 물 수위 조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센서를 달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식물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과학 원리들을 이제 도입하고 적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탐구 주제를 정하고 변인 통제를 해가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사사 프로젝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심화 과정과 사사 과정이 둘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전공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사사 과정은 연구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대선생님이랑 이제 사사 과정이랑 심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대선생님이 또 말씀을 또 길게 해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가 이 교육 과정 외에 이제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